자, 2단계가 지나가면 뭐죠? 이제 시장조사도 했고 내 재정상황도 파악했고 그러니까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이런 시간이 이거를 설정하는 단계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지역적, 입지적 선택. 자, 안정적인 부분, 강남,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잠재성을 볼 것이냐 동대문구, 노원구, 지금 용산은 이미 떴으니까 뭐 마포구, 성동구, 뭐 광진구 이런 데를 볼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 대상. 난 그래도 어떻게도 어쨌든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특히 우리나라가 아파트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니면 나는 그냥 상가를 하겠다. 그냥 시세 차익 많이 안 나는 소니까 지금부터 월세 150이 됐던 200이 됐던 나는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요즘 상가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곡지구나 다산신도시나 이런 데 상가 선전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셔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광진구나 동대문구나 이런 데 가도 1층 구분 상가들 그러니까 한 2억 얼마 한 3억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월세. 그냥 월세가 한 달에 한 100 이상, 100에서 150 정도 들어오는 곳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가는 수익형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투자 대상을 이제 선택하시는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죠? 내가 이제 지역도 선택을 했고 어떤 스타일의 물건을 해야 되겠다라도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임장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장 활동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답사라고 하죠. 답사. 그냥 편한 말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아니면 송파구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송파구 가셔서 사실은 거기를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많이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그럴 때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현장을 가서 물건들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스크리닝이 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절약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 같은 사람을 활용하시는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후보 물건이 한 5, 6개 있었으면 그 중에 걸러낼 거 걸러내고 빼고 결국은 이제 한두 개를 남겨놨다가 이제 거기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매수 자금과 혹시라도 이 물건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은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서 얘기해주는 말만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팔아버리는 게 목적이라서 이 차후에 이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물이 오래돼서 유지관리에 있어서 무슨 뭐 수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물건을 갖고 있는 현장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 자금이 들어갔다면 컴플레인은 저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계약 단계에 있어서는 항상 법률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점. 예전에 거의 깜깜이 이런 거 할 때 지분 분할되어 있는 토지서부터 그 분양팀 만말 듣고 왜냐면 분양 계약서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특정한 형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민법에 있는 계약서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A, B, C, D에 무슨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양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그냥 거기서 정해주는 폼만 가지고 서명하고 사인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법적으로 갔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조항이 빠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사기를 많이 당했죠. 분양 사기 같은 것도 당하고, 뭐 지분,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토지 같은 것 중에 이제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 필지 구분 그게 아니라 이제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 막 거래했다가 완전히 그건 거의 사기죠. 그런 걸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법률 관계 문제가 없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이 공인중개사가 끼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법무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는 비용이 좀 세니까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꼭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해서 자금 집행에 들어가는 요 단계만 솔직히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짚고 가시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은. 왜냐하면 부동산이 좋은 점은 어떠한 투자, 우리가 투자 수단이 있죠. 주식도 있고 뭐 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안정성, 원금에 대한 보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계만 충분히 거쳐서 투자를 하시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나요. 뭐 기대 수익이 얼마큼 갈지는 좀 물건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만, 그래서 항상 이런 단계를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라.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도 어떤 부동산을 볼 때도 딱딱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초같이.